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본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전례 없는 독감 시즌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콩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는 그동안에 독감 시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했는데 계속 아직도 독감 시즌은 한 금년 4월까지 대개 독감 시즌이 11월부터 4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독감 시즌이 완전히 지나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실 분은 맞을 수 있다. 굉장히 늦은 감은 있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독감 어디 여행을 앞두고 이렇게 있는 분들은 3월, 4월도 아직도 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려면 맞는 것을 권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 질병통제본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 주사는 맞으면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면역이 되려면.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지금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려면 맞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인지하시고, 또한 이번에 이렇게 독감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가 지금 현재 한 36% 정도의 효과가 독감 예방 주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안타까운 조지아의 경우에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어린아이에서 대부분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에 그런 사망한 경우가 생겼다 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결국 그래도 역시 독감 예방 주사는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위험한 상황에 가면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이번 결과에도 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콩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콩팥은 이 복부의 등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갈비뼈가 끝나는 뒤쪽에 허리에 거의 한 중간 정도 되겠죠. 양쪽으로 있는 기관이고, 콩팥은 아시면 아시겠지만 대칭입니다. 두 폐어가,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이제 폐가 양쪽 왼쪽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에 콩팥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기관, 몇 개 안 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콩팥의 이식 수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콩팥 이식 수술이 굉장히 처음으로 진행된 그와 같은 우리 몸의 기관, 장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콩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콩팥이 나쁘다, 좋다, 콩팥 장애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은 콩팥 투석을 한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콩팥 그러면 제일 겁나는 게 투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든지, 콩팥 그러면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콩팥의 특징은 약간의 일방적인 수동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콩팥의 그거란 기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피를 거르는 기능을 콩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콩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콩팥은 결국은 옛날로 치면 채죠. 이렇게 하얀 망사들, 우리 모시, 어머니들 모시 적삼, 이렇게 모시 조직이 굉장히 얇은 망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모시로 된 망사 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물론 촘촘한 거지만, 이렇게 모시처럼 굉장히 세밀한 망사로서 피를 걸러내는, 나쁜 찌꺼기를 걸러내고 좋은 것만 이렇게 채취하고서 다시 피를 돌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와 같은 피를 걸르는 그와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콩팥은 그와 같은 피를 걸르는 기관인데, 그와 같은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심장이 피를 박동해가지고 피를 펌프질해서 내보내면 그 힘으로 콩팥에 갔을 때 콩팥에 도착한 피가 이렇게 걸러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 따라서 피가 걸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생각하면 피가 심장에서 펌프질로 해서 나가서 힘을 받아서 나간 피가 망사를 통해서 피가 걸러지는 그와 같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느낌이 굉장히 수동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그 콩팥이 나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콩팥이 나빠지냐면, 물론 가장 그 흔한 그 어렸을 때부터의 경우에는 어떤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균이나 그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콩팥이 감염이 돼 갖고 망가지는 경우가, 우리 어렸을 때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우리 못 살 때에는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어렸을 때 감기 잘못 들렸다가 그 콩팥에 그 균이 퍼져서 거기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발달되고 위상이 발달되면서 요새는 그와 같은 그 콩팥이 그런 옛날에 감기 들려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없는데, 요새 그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미 흔히 아는 혈압이 있는 경우, 당뇨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그러한 경우가 제일 그 주축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좀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그 자가 면역의 병이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자가 면역의 병에 의해서 어떤 그 콩팥을 향한 우리 몸에서 자체가 항체가 우리 콩팥을 어떻게 적으로 간주해서 우리 몸의 면역의 그 시스템이 체계가 우리 콩팥을 공격해서 콩팥의 조직을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그 콩팥의 그 나빠지는 그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나쁘다 그러면 만성 콩팥 질환, 그래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CKD라고 그러는데, 만성 콩팥 그 신장 질환 그 단계를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보면 1기, 2기, 3기, 4기, 5기인데, 이런 만성 그 신장 질환의 그 5기의 그 전체는 어떻게 따지냐면, 우리가 그 콩팥의 기능을 얘기할 때 1분당 얼마만큼의 피가 내 콩팥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과되는가. 그래서 그 콩팥이 여과되는 그와 같은 filtration rate, 여과되는 그 정도를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1분당 60cc 이상의 피가 여과되면 정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5기를 봤을 때는 1분당 90cc 이상, 그러니까 89cc 이상, 그 얘기는 90cc 이상의 피가 우리 몸을 통해서 1분당 콩팥에 여과되면 그걸 우리가 1기라고 그럽니다. 1기는 지극히 최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기 그러면 병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1기는 지극히 정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분당 60cc 이상 그 여과될 때 2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기와 2기는 우리가 정상의 범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만성 신장 그 질환의 그 단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1기와 2기는 정상 범주에 속한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의사들하고 만났을 때 제 콩팥 기능이 어떤가요? 그랬을 때 1분에 뭐 65cc, 70cc 혹은 80cc, 90cc, 100cc 이렇게 여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극히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60cc 이상은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3기부터 들어가면 3기는 뭐냐면 30cc부터 60cc 사이 1분당 통과하는 피가 약 한 30에서 60cc 정도가 통과하면 그게 3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4기는 뭐냐면 15cc부터 30cc 정도가 1분당 내 콩팥을 통해서 지나갈 때 4기라고 그러고, 마지막 5기는 뭐냐면 1분당 우리 내 콩팥을 통해서 통과하는 피가 15cc 미만일 때, 15cc 미만으로 내 콩팥이 그 피를 걸러낼 때 우리가 5기라고 그러고, 그것이 말기 그러니까 신장 질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석할 때 어느 분들이 투석을 하냐면 바로 그 마지막 5기, 즉 내 콩팥이 1분당 15cc 미만의 피를 걸를 수 있는 능력이 밖에 없을 때에 그때 환자들은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성 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가서 이렇게 피 검사하고 이런저런 검사할 때 뭐 3기입니다, 4기입니다, 5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와 같은 신장 질환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어떤 염증이나 어떤 그 자가면의 병에 의해서 급속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와 같은 신장 질환은 서서히 나빠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그 신장 질환은 혈압,
당뇨 혹은 어떤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빠져서 콩팥이 나빠서 뭐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잘 못 듣죠. 대부분의 심장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은 멀쩡하던 분이 어느 날 밤새 뭐 심근경색증이어서 뭐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그 수술을 했다든지 어떤 분들이 풍이 들어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다는 거는 잠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질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그 콩팥 질환 가운데 원인이 그런 고혈압이 지금 미국에서는 그 흑인들이나 이런 그런 분들이 체중이 많이 나고 고혈압이 전혀 그 조절이 안 되면서 몇십 년이 지나가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이 아주 그 세미한 그 필터 망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 고혈압 아주 그 고압의 혈액이 지나간다 그러면 바람이 세게 지나갈 때는 혹은 그런 망사에 그 급류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 망사가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망사가 망가지면서 구멍이 숭숭숭 여기저기 나가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그 같은 망사가 망가지면 단백질이나 피나 영양소 이런 것들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소변을 검사해 보면 단백뇨가 나오고 혈뇨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새어나가는 그와 같은 형태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그러다 5기가 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투석을 하게 됩니다. 또 당뇨는 굉장히 그 아주 조용한 병이죠. 특별히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당이 웬만큼 그게 정상적인 당은 80에서 120 정도 그 혈당 그 수치가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 300, 400, 800, 심지어 1000짜리 되는 사람도 어떤 때 보면 멀쩡하게 조금 피곤한 느낌은 있지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당의 정상 수치의 뭐 5배, 심지어 10배가 돼도 뭐 자리에 눕거나 막 아파가지고 뭐 도저히 하루하루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 펴고 눕지 않고도 그날그날의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같이 당이 조금 높거나 이래도 별로 커다란 그 통증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당이 좀 높아도 10년, 20년, 30년 그냥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즉 당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이 당뇨병이 생긴 지 한 5년 이상이 되면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콩팥이면 콩팥, 눈의 망막, 뭐 심장, 혈관 내부 이런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망가지는데 특별하게 급작스럽게 느끼지 않으니까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큰 차이를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이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콩팥 기능이 서서히 망가져서 5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지나서 5기가 되면서 콩팥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런 그 투석 센터에 가면 정말로 수많은 환자들이 그런 혈압과 그 당뇨를 제대로 그 조절을 못해서 결국 10년, 20년 지나서 결국은 50대 후반, 60대부터 투석을 하면서 매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투석하면서 서너 시간씩 그 투석하면서 지내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당뇨를 또 그 잘 조절하지 않으면 그 망사가 콩팥이 망가져서 결국은 그 투석하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또 얘기한 거는 이제 뭐 콜레스테롤 얘기했는데 콜레스테롤 얘기는 그런 것들이 동맥 경화가 일어나듯이 콩팥도 결국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 그 뭉친 곳에서 그 안에서 그 화학 작용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사실은 그 투과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결국은 아까 제가 망사로 표현했지만 그 같은 미세한 그 망사가 결국 굉장히 그 세미한 그 혈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 같은 혈관들이 막히고 망가지면서 콩팥이 기능이 망가져서 결국은 그 아까 얘기한 5단계에서 마지막 5단계에 다다르게 되면서 그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콩팥에 3기, 4기 돼서 이제 그 콩팥 의사를 만나보십시오 하면 뭐 괜찮은데요.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콩팥 의사를
가서 만나면 되게 별 얘기가 없습니다. 피 검사만 한참 하고 소변 검사하고 뭐 몇 가지 하고 그냥 가라 그러고 또 뭐 3개월 있다 6개월 있다 오라 그러고 가봐야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가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콩팥 의사를 만났을 때 그분들이 별로 아무 얘기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용히 그냥 콩팥 검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5단계에서 3단계, 4단계, 3단계가 많으니까 그 만성 신장 질환의 3기 정도 있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별 말이 없고 그분들이 혹시 약을 잘못 쓰는 게 없나 혹은 약 가운데 혹은 그 혈압, 당 그런 걸 좀 눈여겨보면서 특별한 얘기 없으면 그냥 다음에 6개월 있다 오세요. 뭐 얼마 있다 오세요.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4기로 접어들면서 5기에 점점 가까워지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 투석할 그 혈관을 그 팔에다가 심는다든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바빠집니다. 그래서 그 콩팥 전문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주 오고 바빠지면 그때는 이게 내가 투석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콩팥 의사를 만날 때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또 오라고만 해서 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꾸준히 가면서 그분들이 콩팥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나 혹시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사실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분들 주치의도 방문하면 그와 같은 단계를 유심히 보면서 그 콩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나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그런 자가 면역이 있는 환자들의 그 주치의를 만나고 그럴 때 피 검사하는 것이 3개월마다 6개월마다 할 때 조용히 말 없이 그와 같은 환자가 몇 개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답은 그러면 콩팥을 어떻게 하면 그 좋게 하거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한 번 망가진 콩팥은 여간해서 다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은 당뇨를 잘 조절하고 혈압을 잘 조절하고 그와 같은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 것이 평상시에 잘 조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망가진 콩팥은 잘 좋아지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때 간혹가다 급격히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때냐면 어떤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탈수가 되거나 어떤 그 수술을 하거나 커다란 일 때문에 그 잘 못 먹어서 이렇게 탈수가 전반적으로 탈수가 돼서 콩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나 또 어떤 때는 약을 잘못 먹어서 뭐 약을 꼭 잘못 먹었다는 표현보다는 관절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약을 좀 장기 복용을 모르고 했다든지 알고 해서도 그것 때문에 그런 약 때문에 그 콩팥이 특별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두 달 동안이나 몇 달 동안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는 그것이 이제 약을 끊거나 탈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수분을 공급해 가지고 이 콩팥이 그 회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그와 같은 급격히 나빠진 경우를 또 우리가 찾아서 그거 약이 있으면 약을 끊고 그다음에 수분을 공급하고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간혹가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좋게 하는 약은 특별히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있는 콩팥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압과 당과 콜레스테롤을 잘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들 가운데 혹시 콩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이 없는지를 항상 그 주치의와 그다음에 항상 그 상담을 안 하면 내가 알아서라도 찾아서 그러한 그 콩팥을 나쁘게 하는 약을 내가 복용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건강보조제로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를 항상 확인하시면서 그 콩팥 질환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하면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걸 다 하는데 그 이외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어떠한 보약이나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물을 하루에 충분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수분 흡수는 우리 몸은 한 1.5리터에서 2리터, 1500cc에서 한 2000cc를 우리가 하루에 수분을 공급받아서 물을 마시면 좋겠다. 그 얘기는 요새 그 운동 많은 사람들이 그 체육관에 가면서 이렇게 이 물통을 들고 다니는데 그 물통들이 약 한 600cc에서 한 800cc 정도 되는 그와 같은 물통들입니다. 결국 그것은 한 적어도 2개 내지
3개 정도를 하루에 마셔야 우리가 필요한 그런 수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그 물통을 한 통 먹는 것도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문제가 아니지만 물을 드시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참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물병에 있는 물통을 적어도 1개 내지 2통은 드셔야 그 콩팥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다른 어떤 음식이나 뭐 약이나 이런 걸 찾는 대신에 내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콩팥을 그나마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